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계속해서 푸른도시 사업 수소관 감사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우리 한상록 소장님, 과장님들 뭐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뭐 메뉴를 물어보긴 뭐하고 소화를 빨리 시키시려면은 답변을 빨리빨리 하시면 소화가 빨리 되실 것 같은데 늘 그 푸른 평택을 만들기를 위해서 수고들 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소장님, 녹지가 뭐 연간 보통 몇 프로 정도 늘고 있어요? 평택시에서 녹지가? 지금 녹지 늘어난 것은 고독 신도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사 1지구, 2지구는 아직 인수인계 안 받았고 지금 브레인시티 그건 작업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화양지구도 지금 진행 중인 상태고요. 푸른도시 사업소가 2020년도 예산이 세출 결산 총괄 집계 예산이 2,043억으로 이렇게 집계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2023년도에는 1,880억, 추경 포함해서 1,880억, 집행 잔액이 이제 25억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고, 지금 뭐 올해 그 모산 그린공원 착공식을 했고요. 착공식 했죠. 모산 그린공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실 그린공원 착공식 했고, 또 고덕 쪽에 공원 착공식 했는 데가 어디죠? 거기도 착공했죠. 근데 그 뭐 요즘에 계속 그 세수 문제 때문에 예산들을 자꾸 그 축소를 시키는데 그 뭐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예, 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북 하늘빛 호수공원은 공사비가 377억인데요. 현재 확보된 예산은 83억 원으로 금년에 이제 추진할 예산은 확보돼 있고요. 내년에 한 40억 정도 공사비로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모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290억입니다. 그래서 109가 지금 195억이고 나머지가 209인데요. 109 예산 중에는 지금 한 170억 정도 확보해서 한 25억이 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은실공원은 190억이 공사비인데요. 그중에 지금 현재 109 같은 경우에는 80억인데 한 2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이 지금 넉넉치 않아서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해 나갈 상황입니다. 그 준공예정일이 몇 년도죠? 지금 청북 하늘빛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2026년 4월이고요. 그다음에 모산하고 은실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109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구로 따진다면 내년 상반기 6월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계획대로 잘 뭐 추진이 되면 다행인데 또 계획대로 안 되면은 또 뭐 인건비 상승에 자재비 뭐 상승에 뭐 여러 가지로 또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늘 수 있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뭐 우리 한상록 소장님이 뭐 지금 녹색 푸른도시 사업소 쪽에 업무 보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예, 35년입니다. 35년. 오래되셨네, 35년. 그냥 눈만 감고 계셔도 다 머릿속에 다 모든 데이터는 다 갖고 계시겠네. 그건 아니고요. 갈수록 어렵습니다. 네. 35년 동안
나무 심기 많이 하셨죠? 나무 심기.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 덕분에 사실 뭐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도 많은 그 여가 생활의 그 장소를 찾아다니시면서 지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 추진을 하면서 좀 잘못된 사항이나 이런 게 좀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지적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 전에 도시주택국도 제가 말씀드렸고 교통안전건설국도 말씀드렸고 이제 그 우리가 방음벽 안쪽으로 안축녹지가 편입되어 있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리는 어디서 하죠? 안축녹지? 예, 산림독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공사를 그렇게 시행을 하기 전에 산림녹지과하고 업무 협의를 안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그분들이 그냥 공사를 해놓고 보고만 하나요? 택지개발 조성하면서 이제 보통 도시개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제 산림녹지과로 이제 녹지에 대한 협의가 오면은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 설치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들을 해신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협의를 분명히 하는 거죠. 시공하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기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원칙은 그 택지 경계하고 완충녹지 경계고 사이로다가 방음벽이 들어가야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네, 그렇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뭐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다 그런 식으로 시공을 해야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택지는 이제 개인 사유지고 공동주택 쪽의 사유지고 우리 완충녹지는 공유지고 우리 평택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지고 그러면은 지금 그 평택에 몇 군데가 그렇게 방음벽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파악해 보셨나? 이 부분은 저희가 몇 곳인지 정확히 파악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저희가 그거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의동 쪽하고 예, 이제 예, 그건 제가 취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쪽하고 그 이제 용의동 반도 유발화 있는 데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제세교, 그다음에 그죠? 소사지구에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송탄시 같은 경우에는 기시 택지 개발하면서 일본 국도변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럼 그렇게 해도 뭐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공을 해도 그냥 그 민간 개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도 평택시에서는 뭐 아무 뭐 감독을 못 하나요, 그거를? 저희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대한 의견을 정확히 제시를 해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통영향 평가라든지 이제 환경영향 평가 때 별도로 거기에 심의하면서 이제 그 방음벽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아마 그런 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장민영 주무관님 그거 브레인시티 사업단지 그쪽 좀 한번 그 화면 좀 보여줘. 방음벽. 교통영향 평가나 환경영향 평가는 보통 시공하기 전에 몇 개월 전에 그 평가를 받죠? 지금 알고 이제 개발계획 수립할 때에 그죠? 보던 그런 부분이 다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위치가 브레이시 산업단지 안에 그 공동주택 부지 지금 현장이에요. 공동주택 부지. 근데 지금 그 화면상에 나오는 그 지금 방음 아니 저 옹벽이
뭐를 하기 위한 옹벽 같아요? 구조물로 봐서는 방음벽 정도 설치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음벽 설치하려고 저렇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저 안에 녹지가 어느 정도 지금 평택시에서 허가를 했는지 몰라도 아직 뭐 저희가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저 정도 규모면은 한 10,000평 이상 들어가죠? 몇만 평 들어가나요? 보통 기본 녹지 폭이 최소 거의 약 10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폭이 한 30m에서 50m 그 사이죠. 만축 녹지 폭이.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적은 부분이 폭이 약 10m 정도 되는 거니까는 20에서 30m 나올 수 있고. 그게 좀 규정이 좀 바뀌지 않았어요? 평택시가? 아니요, 녹지 폭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네. 별도로 우리 시에서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 영신지구 모산 영신지구 할 때 그 산업단지 세교 산단하고 그 택지하고의 그 간격이 50m로다 그때 됐거든요. 50m. 완충녹지 폭이 35m로 저기 시공사에서는 35m.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는 35m를 주장을 했는데 평택시에서 50m로 해야지 허가를 내준다 해가지고 50m로 그걸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약 한 7, 8년 전이겠죠? 한 10년 거의 다 되죠.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세교 산단이 그 이제 레미콘 회사라든지 이런 분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녹지 폭을 더 많이 잡은 것입니다. 저런 경우에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저 상태에서 지금 평택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걸 그냥 내비로 둬야 됩니까? 아니면은 제 판단으로는 지금 저기 어느 정도의 공사가 진척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걸 철거를 다시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완료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럼 왜 저런 식으로 평택시에서는 규정을 어겨가면서 시공사 건설사의 입맛에 맞게끔 왜 저렇게 허가를 자꾸 내주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개발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그것을 각기 실과서의 협의를 전체 의견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내렸어요. 또 안전건설교통부에서 답을 못 내렸어요. 그럼 저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 얘기예요. 저 책임을. 규정은 있고 원칙이 있어. 근데 집행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그거를 준수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저게 보통 사업이냐고요 저게. 저 시설을 한번 해놓으면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까? 평택시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손들한테 뭐를 우리가 전가를 해줄 거냐고요. 후손들한테. 선배분들이 이렇게 해서 몇 년도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다. 뭐를 배우겠냐 이 얘기예요. 후배분들이. 특별한 뭐가 건수가 없는데도 저런 식으로 시공을 한다는 거는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쉽게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입주자들 현혹시키는 상태예요 저게. 우리가 이렇게 큰 덩어리의 녹지를 갖고 있다 아파트가. 뭐 소장님 저쪽에 또 저 아파트 그 입주 그 뭐 신청을 안 하셨죠? 예, 본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분들 많은 분이 저기 그 아파트 신청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정확히 파악을 안 했는데 많은 분이 저기다 신청을 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뭐 공동주택에 사시는 입주민들도 평택 시민이고 다 좋다는 얘기예요. 좋은데 저렇게 해놓으면은 외부인들은 저 안에 녹지 공간을 활용을 못해요. 울타리를 쳐놓으면은 울타리가 있고 없고 그 사이가 저 주변에 사시는 그 시민들께서 저 녹지 공간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정문 안에 들어가서 그 경비하시는 분들한테 자기 인적 사항 얘기해야 되고 다 그걸 해야 들여보내 주는데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면 저 현장도 저런 식으로 넘어가고 또 다음 현장에서 저런 식으로 또 공사를 하게 되면 누가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쪽은 눈 감아주고 우리는 우리 현장 쪽에서는 왜 뭐라고 하냐고 건설 소장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 답을 줄 거냐고 공무원분들이 규정이 없는데 또 다음 저기 보도 우리 과장님 이거 사진 보시고 뭘 느끼시는 건가 지금? 예, 저기 가로수가 2열로 배열이 돼 있고요. 자전거 도로와 보도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저런 현상은 왜 저런 현상으로다가 공사를 해놓은 거죠? 뭐 목적이 있을 텐데. 예, 이제 지금까지는 1열 가로수를 많이 식재를 해서 왔습니다. 예, 도시 개발을 하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기후 악화로 인해서 2열 식재가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용하는 가로 경관이 좋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예, 이제 여태까지는 도시 개발을 하면서요. 그 1열 가로수 식재로 많이 식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2열 가로수가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이런 부분이 온도 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해서 신도시 쪽도 이렇게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림녹지과는 푸른 도시 오로지 이제 푸른 도시에만 신경을 쓰시는 거잖아요. 나무 식재하고 뭐 꽃길 가꾸고 뭐 띠녹지 개설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완충녹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완충녹지도 해서 어차피 푸른 도시 사업을 연관된 거는 녹지를 만드는 것만 우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보도라는 건 뭡니까?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어요. 차도는 차량이 통행게끔 조성해 놓은 게 차도고 인도는 누가 통행해요? 예, 사람이 다닙니다. 사람이 통행해죠. 예. 사람만 통행합니까? 뭐 애완견도 같이 다닐 수 있고 반려견 또 자전거도 다닐 수가 있고 또 요즘에 뭐 유행하는 그 뭐 킥보드인가 뭐 이런 것도 다닐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뭐 통행할 수 있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길이에요, 저게.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저쪽에 지금 좌방향, 우방향 일방 통행으로 해서 좌측은 뭐 일방 통행으로 이제 뭐 표시를 뭐 저 진입 표시를 하든지 뭐 자전거 표시를 하든지 인도 표시를 해놓고 우측도 그렇게 해놨을 때 사람이 걷고 있을 때 자전거하고 같이 지나가게 되면은 사람이 피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저 공간에서. 예, 좀 위험성이 그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원래 오토바이는 인도로 올라오면 안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도로로 다니시기 겁이 나니까 인도로 가끔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
또 반려견을 같이 데리고 아침 산책이나 운동하시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아요. 목적이 없는 거야, 저거는 목적이. 그러니까 산림녹지에 대한 목적이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의 목적이냐 구분이 안 간다는 얘기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저런 식으로 다 설계를 하고 저런 식으로 시방을 하고 저런 식으로 공사를 하냐고요.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브레인시티 사업 택지지구의 지금 인도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어떻게 할 거냐고. 저렇게 다 공사 끝내놨는데.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 소장님 한번 답변 주셔봐. 그냥 녹지로 저렇게 하려면은 완충 녹지로 다시 꾸미던지 인도를 다시 뚫고 다시 신설을 하고. 추가적으로 조금 제가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이제 도시개발과 쪽에서도 연락이 사전에 좀 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 부분은 이제 도로 옆에는 자전거 도로인데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장을 하고요. 그 중간에 띠녹지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2열로 가로수가 식재된 부분은 좌측에 있는 녹지로 이식을 해서 그 부분을 폭을 넓혀서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그 보도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폭이 얼마죠? 우리 소장님? 거의 한 1.5m 이상은 나와야 2.5m에서 됩니다. 3m죠. 예, 그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보도는 3.5m 정도로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띠녹지가 있고 그래서 거의 지금 평택시 보도가 좁아요. 좁은 데다가 저렇게 중앙에다가 띠녹지를 뚫는 거야. 평택의 땅값이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시공업체나 건설업체에서 최대한 본인들이 이익되는 토지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공공시설은 줄이려고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택시에 시장님이 계시고 각 국장님들이 계시고 각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누구를 위한 시장님이고 누구를 위한 국장님이고 누구를 위한 과장님들이냐 이거예요. 시민을 위한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지. 그 시민의 안전생활 사회조사 보고서 지난해 통계가 나온 게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평택시가 몇 등급인지 아세요? 범죄는 5등급이에요. 평택시가 범죄 5등급. 교통사고가 3등급. 화재 2등급. 생활안전 3등급. 자살률 3등급. 감염병 2등급. 평택시가 현재 평택 시민이 63만에 뭐 외국인 포함해서 63만이라고 하고 지금 100만 특례 도시로 간다고 하는 도시에서 시민의 안전 지수가 최소한 2등급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인구가 느는 거 아니에요? 생활에 안전이 돼야지 느는 거지 인구가. 생활이 불편한데 인구가 증가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개선이 될까요? 우리 의원님들 18분이 띠 매고 현장 다니면서 집회 신고 내고 해야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똑같은 질문 해마다 해도 변화되는 건 없고, 잘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몇 달 지나가면 또 원상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평택시가. 다음은 예. 잠깐 제가 좀 요거 관련돼서 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저기 산림녹지 과장님께서 박해출 산림녹지 과장님께서 좀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이열식재가 이거는 추세는 맞다라고 저는 봐요. 맞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고덕 신도시하고 여기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고덕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인도가 2m 이상 돼 거의 2m LH 공사에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전거 도로도 나름대로 너비를 지키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도폭 같은 경우 1.5m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제 불가피할 경우에는 조금 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일반 민간 개발이든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맹점이 아까 이제 손하면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저기에 인도나 자전거 도로의 교행이 참 힘들게 되게 협소하게 1.3m 정도가 되는데 이 이열식재는 폭이 넓어지면은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저기 나무가 자랐을 때 나름대로 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디를 갖고 좀 봐야 되냐면 일본 국도 쪽으로 쭉 보시다 보면 이 나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90년대부터 이 나무가 식재돼 가지고 되게 거목이 돼 있어요. 특히 플란다스 나무인가 여기 지나다 보면 저기 송탄공단 가다 보면 아마 모곡공단인가 그쪽에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거의 한 2m 가까이 된 너비가 큰 나무들이 꽤 있을 거예요. 1m 이상 되는 나무. 저게 만약에 향후에 20, 30년 지났을 때 저게 미래상으로 봤을 때 그게 거목이 됐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차해서 심긴 심었는데 협소한 데다 심어버리면 그 효과가 엄청난 불편을 더 초래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규정을 지켜가지고 인도폭이든 보도폭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하게 만드는 게 이 행정이지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그냥 자 부서의 입장만 갖고 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저거는 같이 지금 공존해 있잖아요. 저기 도로관리과하고 지금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산림녹지과하고 공존해 있다 보니까 자기 자 부서에 있는 입장만 갖고 협의를 해버리니까 서로 똑같은 공간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고 불가피하게 저렇게 협소할 경우에는 이 중간에 분리하는 데는 최소한 저건 차가 다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너비를 중간에 분리 화단을 만들든가 낮은 모기라든가 낮은 나무 같은 거를 식재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쁘게 조성을 하면 양쪽에서 나무가 울창하게 생겼을 때는 아치형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데 지금은 이건 다 교차해가지고 나중에 크면은 중간에 신 나무도 차도로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택시 전반에 걸쳐서 가로수나 이런 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협의할 때 좀 거시적으로 큰 관점 미래 쪽을 좀 보고 현실 중심적으로 보시지 말고 그렇게 좀 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하명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이 추가 질의 하셨습니다. 이제 또 다음 말씀을 제가 드릴 거는 지금 저 띠눅지에 도로변 띠눅지에 저 식재가 된 게 사철나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 상태에서 또 안전 펜스를 시공한 데가 가끔 있더라고요. 띠녹지도 만들어 놓고 안전 펜스도 또 만들어 놓고 이중으로다가 시공을 해놓은 건데
저런 식으로 사철나무를 저런 식으로 쭉 해서 식재를 해놓고 요즘같이 더운 날에 저 뭐야 좀 수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좀 뭐 물차가 다니면서 물 좀 주고 그러면 잘 자랄 거라고요. 저 상태에서는 안전 펜스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자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평택시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펜스를 해야 된다라고 시방서를 냈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또 띠룩지를 또 넣는 거거든요. 이중으로다가 저거 지출을 경비 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사후 관리할 때가 문제예요. 그 안전 펜스는 철제자니까 철제. 플라스틱도 아니에요. 플라스틱 재질도 아니고 철제거든. 그러면 저거 나중에 뭐 봄철이나 그때 전지하고 할 때 회전톱으로 거의 활용을 하잖아요. 그 전지하시는 분들이 되게 위험한 거거든. 그 회전톱이 철에 부딪혔을 때는 이 둥그러지면 사람 그 체인이 끊어져서 사람 얼굴에 붙었다고 하면 사람 얼굴이 다 찢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도로에 나가서 작업을 할 때도 저기 안전 펜스가 설치가 안 된 장소는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철제에 부딪힐 ገብ에 사람들이 조마조마하면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작업 진도도 안 나가요, 그거는. 그런 일을 평택시에서 계속 지금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민자개발 현장 그 방법이 평택시에다가 민자개발해서 공사를 다 해주는 조건으로다가 인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그죠? 기부 체납으로. 그런 방법을 왜 쓰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산림녹지과에서 어차피 관리를 해놓은 거니까 사후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협의가 들어올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 펜스를 하든지 띠녹지를 하든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저기 묘지 좀 한번 띄워줘. 여기가 이제 그 불악산 쪽에서 저쪽이 덕암산인가요? 예, 덕암산 쪽으로 그 등산로 뭐 산책길 좀 화면 좀 넓게 좀 해주실래요? 다음 사진. 또 다음. 예, 그거. 좀 화면 좀 확대가 안 되나요? 저기 보면은 비석이 보이죠? 검정색 비석. 네.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비석 옆에? 묘지가 있죠. 모 시민께서 저 임야주예요. 토지 저 임야주인데 저 묘지 위치는 윗대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제사를 모시거나 뭐 시제를 모시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윗대조 부분부터 술자를 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제사 같은 건 안 지내시니까 저기지만은 제사를 모시는 데에서는 윗대조부터 이렇게 잔을 붓고 절을 하고 다 이렇게 해서 또 성묘 때도 우리가 이제 추석 때 성묘를 가더라도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잔을 부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분 아드님이 저 밑에 또 계셔. 저분이 이제 저기 부부가 저기 계시고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면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면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두 분이 계시는 묘지고 그 밑에 아드님이 또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평택시에서 저분들 동의도 없이 토지주 동의도 없이 저 허리를 뚝 잘라놨어요. 저렇게 등산로를 개설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소장님하고 이제 과장님이 저걸 이제 원상복귀를 이제 해 주신다고 해서 이제 다행이에요, 사실. 다행이고 저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런 일은 생기면 안 되는 거라고. 그냥 뭐 지상물에 아무것도 없고 뭐 어떤 피해가 없을 때 그냥 뭐 등산로 개설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물론 시민의 건강한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저 집안이 잘못하면 크게 화를 입는 저런 행위거든요. 저 집안이 또 한 건이 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요. 저 집안에 뭐 저거로 인해서 그런지 뭔지 몰라도 하여간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엄청난 좀 일이. 그래서 저거는 조속히 원상복귀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뭐 저 과장님이 현장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그 분과 한번 현장에서 직접 만나 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뒤쪽에 네. 기존 다니던 곳으로 시민들이 다닐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방책도 설치를 해서 이쪽으로는 통행이 못하도록 저희가 방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분께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저 현장을 다녀왔어요. 저 그러니까 묘지 뒤쪽에 H빔이 엄청난 큰 H빔이 박혀 있더라고. 그걸 이제 그거를 그 저 묘지 관리하시는 분이 화가 엄청 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머리 위에다가 저기 말뚝 박아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뭐 때문에 그 H빔을 갖다 박았나 보니까 철탑 고압선 송전탑 설치하는 그 자재 올리는 그 시설을 만드느냐고 묘지 뒤에다가 H빔을 갖다 때려 박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묘지 뒤에 갖다가 그런 걸 박냐고.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그 지역은 이제 평택시 경계고 지금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안성시 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안성시에도 저희가 좀 그 부분을 좀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전달한 상태인데요. 그거는 설치가 됐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보상 그 요구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한전이 공사한 거죠, 한전. 예,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에서 공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피해 보상 청구해라고 그랬는데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아직 뭐 답이 없다고.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보상 관계도. 예, 알겠습니다. 그 마을에 그쪽 주변에 이제 그쪽이 이제 도일동 불악인데 그 도일동 불악에다가는 아마 그 발전기금 뭐 이런 식으로 한전에서 어느 정도 그 인센티브를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런 식으로다가 공사하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닌데도 우리 그 토지주께서는 많이 참으신 거지. 그동안 많이 참고 지내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안성시 구역이지만요. 저희가 안성시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그 부분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푸른 도시를 만드느냐고 여러 가지로 뭐 신경 쓰시는 일도 많고 하실 일도 많겠지만은 시민들께서 눈살 찌푸리는 그런 그 사업은 될 수 있는 자제를 해 주셔야 되고 좀 우리가 원칙에 좀 맞는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에 맞는. 다음은 공원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그 뭐 어린이 물놀이장이라고 그러나요? 그 공원에 이렇게 일부 이렇게 해서 각 동별로다가 이렇게 시설해서 여름철에 어린이들 그 시원하게 놀 수 있게끔 그 시설 해주잖아요. 네, 물놀이장 시설이 있습니다. 물놀이장이 예, 13군데가 있습니다. 물놀이장.
그 세교동 평택 세교동의 그 세교초등학교 뒤에 공원에 그 물놀이장 시설을 제가 지난해에 한번 둘러봤었습니다. 거기도 둘러보고 배미 지역에 그 주차장 위에 그 지하 주차장 시설했는데 그 위에 공원 거기도 제가 이제 시설 우리 김산수 의원님도 좀 다녀보셨고 저도 다녀봤는데 잘 놀더라고요. 어린이들 잘 놀고 지금 뭐 보면은 이제 좀 미비한 게 탈의장 부분이 그 지금 뭐 그 몽골 천막이라고 그러나요? 몽골 천막을 그냥 이렇게 해놓고 가리는 데가 없어요. 그 안에 이 탈의장이 예를 들어서 뭐 한 사람씩 교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뭐 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아이들은 뭐 이렇게 같이 뭐 두세 명씩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이제 탈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몽골 텐트만 쳐 있고 그 안에는 그냥 탁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다고. 이렇게 칸막이가 없고. 그 올해 시설할 때는 그런 것도 좀 추가적으로 주문을 하셔서 뭐 부모하고 같이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남남이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상의를 탈의하든 하의를 탈의하든 이런 거는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탈의장 시설을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수질 문제나 이런 거는 지금 상수도를 쓰고 있는 거니까 매일같이 또 물을 순환을 시켜주는 거고 교환해 주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고. 그 생태하천과에서 시설한 건지 공원까지 시설한 건지 공원 쪽에 이렇게 물 흐름 뭐 그게 있더라고요. 바닥 쪽으로. 그건 그 생태하천과에서 물순환 시설 설치한 겁니다. 생태하천과에서 그거 관리하는 거예요? 예,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예. 그 흐름이 그 물은 어디 물이에요? 제2용수 물입니다. 네? 제2용수. 제2. 예, 물을 재이용하는 제2용수. 그게- 예, 예. 제2용수. 그러면 통북천 물이에요? 동북천 물이 아니고요. 이 택지군에서 우리가 일반인이 썼던 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그 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여과를 시켜서 다시 펌핑하는 거죠? 하수종말 처리장이죠. 하수종말 처리. 예, 이화 종말 처리장. 그러면 이화종말 처리장. 이화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네. 예, 처리한 제2용수인데요. 그거를 지금 공원 내 쪽으로 해가지고 다솜공원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원 시설이 있는데 실개천처럼 해가지고 지금 뭐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물은 뭐 이렇게 수질이 좋은가요? 등급이? 수질 등급. 등급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그 실개천처럼 들어갈 수 있는 물은 아니고요. 그 방류 기준에는 맞게 적법하게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물놀이나 이런 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안으로 그냥 보고 느끼기만 해놓은 시설이네요. 예, 견관 뭐 안에 시설입니다.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샌들 실은 채로 들어가서 놀고 뭐 그런. 아, 그렇게 되면 이제 피부병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그럼 있습니다. 그 안내 표지가 없던데. 그 순환되는 물은 뭐 피부병에 뭐 오염될 저기가 있으니까는 신체하고 접촉을 안 하도록 뭐 이렇게 안내 표지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생태하천과하고 협의해서 네. 예, 그런 표지판 같은 걸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사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거로 알고 있는데 꼭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까? 공원 내에? 여름철에 아이들이 더우면은 그냥 물 보면은 들어가고 싶고 가서 앉아서 놀고 싶고 할 텐데 꼭 그런 시설이 필요한가요? 그건 그때 환경국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한 60억인가 교부금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교부세 받아서. 그런데 평택시 예산이 한 50억 이상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대충 뭐 한 110억, 120억 정도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 뭐 어른들이 뭐 거기 공원에 뭐 발 담그고 뭐 그런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더우면은 발도 담글 수 있고 뭐 그렇게 하실 분들도 계신다고 보지만은 요즘에 뭐 이게 피부 요즘에 또 자녀분들이 뭐 거의 가정에 하나 아니면 둘 아닙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하면서 키우는 그런 단계인데 피부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공원에 순환을 시킨다?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건 다 공원과에서 다 그 민원 처리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은 생태화천과에서 다 해놓고 사후 관리는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저기 사후 관리도 지금 생태 한천과에서 하고 있는. 뭐 문제 있으면 생태화천과로다가 민원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조성할 당시 그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때도 지금 재용수 하게 되면은 녹조류나 이런 게 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는 좀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생태창과에서 좀 해줬으면 한다고 예를 들어서 협의할 뭐, 때 좀 그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맨발로 들어갔다가 뭐에 찔리고 뭐 그래서 좀 뭐 발이 찰과상을 입게 뭐 입었다든가 뭐 꼬맬 정도로 뭐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큰 문제예요. 저거 가동 중단시켜야 될 문제라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저 큰 문제라는 얘기죠. 잠깐 쉬었다가 예, 서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